그 현관문에다가 이제 다 뿌려요. 그게 또 냄새가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옥상이나 여기 입구에서 피우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재판 당일에 검은 봉다리를 하나 들고 나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주려고 하고, 판사님도 이렇게 가져가라, 너도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뭐였어요? 이혼하시면서 네. 와, 이런 소송도 있나? 이런 이혼까지 봤다. 혹시 그런 거예요? 이런 이혼까지 봤다라기보다 이런 사람을 봤다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나이가 지금은 되게 많으신데 젊었을 때 한의학에 좀 심취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물론 한의대를 나오신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을 하게 됐고, 봉침이 유행을 했을 때 연립주택 사셨거든요. 연립주택 옥상이랑 거기 화단 이런 데다가 양봉을 하시는 거예요. 방에서도 조금씩 키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또 코로나 때는 무슨 나뭇가지가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엑기스를 만들어서 그 주민들 그 현관문에다가 이제 그걸 다 뿌려요. 그게 또 냄새가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뿌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옥상이나 여기 입구에서 그 나뭇가지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재판 당일에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검은 봉다리를 하나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면서 막 저한테 주려고 하고, 선물로? 네, 선물로 막 판사님도 이렇게 가져가라, 너도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뭐였어요? 나뭇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아마 좀 냄새가 났었거든요. 나는 자연이다. 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주된 이혼 사유는 이제 뭐 인간의학이 아니고 결국 외도긴 했는데 결국 외도예요. 오히려 또 네. 반전. 그렇게 또 외도를 한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검은 봉지를 들고 나온 것도 자기의 그런 지식과 그런 나뭇가지의 효험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재판에는 굉장히 허술하게 대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한마디도 별로 안 하시고, 그냥 내가 그건 진짜 좋은 나뭇가지가 맞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양봉 봉친 거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그것도 다 거짓말이다, 외도는 오케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혼은 원만하게 이렇게 됐었는데, 그분이 좀 특이했었던 분이 아닌가. 최근에 내가 이런 지식이 있다, 혹은 이제 약재를 팔러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학적인 지식만 자랑하다가 좀 불리하게 이혼 소송을 마친 케이스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그러면? 저는 그 배우자분이 다른 이성과 이렇게 막 카톡하는 걸 보시게 된 거예요. 그 카톡 내용이 사랑해 자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신체 특정 부위에 이제 벗은 사진을 자꾸 찍어서 보내시고, 심지어 둘이 같이 뭔가 했던 그런 음성이나 영상을 막 공유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남편의 뭐 컴퓨터 외장 하드 뭐 이런 걸 보시게 된 거예요. 봤는데 거기도 이제 두 사람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뭐 야동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충격받으셨겠다, 배우자분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러 오신 거냐 하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래요. 무엇 때문에 왜 오셨냐 물었더니 남편이 애를 자꾸 건드린다, 그러니까 아동 성추행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송에서 저희가 진짜 중요했던 거는 이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위자료를 받아야 되죠. 위자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재산분할은 어차피 기업에 따라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많이 받을수 좋은 거고, 뭐 받을까 못 받을까 그 걱정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럼 그 소송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 당연히 엄마한테 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교섭권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면접교섭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도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 아동학대 고소도 하고 그 면접교섭권도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사건 좀 충격받았었어요. 간혹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약간 바람인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근친상간 그런 식의 바람 피워서 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는 조금 그런 케이스들을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처해 있는 고통과 그분들의 니즈가 뭔지를 좀 잘 아는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킬 건가, 이제 그게 완전 문제가 되시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기상천외한. 역대급 억울했던 사연.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 이후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혼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어머님이 가정폭력에 정말 오랫동안 노출당하고 피해를 입으셨던 거예요. 보통은 가정폭력이 처음에는 주먹질 하다가 나중에는 야구방망이로 때리다가 골프채로 때리다가 나중에는 식칼 들고 찌르면서 야산으로 뭐 쫓아다니고 감금하고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데, 보통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인 아내분이 또 맞을까봐 겁나서 스스로 좀 조심하시거든요. 남편이 좀 힘도 좀 빠지고 비위도 잘 맞춰주고 하니까 심하게 때리진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너무 이제 남편한테 시달리고 척박한 삶을 살아오시다가 이제 막판에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남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또 이제 남편보다 들키신 거야. 근데 가정폭력은 진짜 뭐 한 10몇 년 전 일이 마지막이고, 증거 남아있는 건 최근까지도 뭐 손찌검 이런 건 있었지만 경찰 신고도 안 하시고 진단서도 안 끊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가정폭력 당한 증거가 거의 없어. 그런데 나는 바람 피운 증거는 남편분이 진짜 철저하게 싹 다 겟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책 배우자로 돼가지고 이혼당하시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폭력 당하시면 꼭 진단서, 경찰은 못 부르더라도 꼭 진단서 확보해 놓으시고, 아니 하다못해 뭐 가정폭력 상담소 이런 데 있잖아요. 상담받은 사실 확인이라도 좀 잘 보관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떼놓으시거나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평생 당하시다가 막판에 본인이 잘못하셔서, 근데 어쨌건 본인도 외도하신 건 잘못하신 게 맞잖아요.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강행 파탄에 이르렀어요. 파탄 이후의 부정행위에 불과합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게 증거로서 판결을 하시니까 받아들여지기가 좀 힘든 거죠. 오늘 좀 억울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 경찰에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내역 자체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때 그런 거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되고, 뭐 사진이라든가 진단서 같은 것들도 요즘은 뭐 마이박스,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 같은데 자동 업로드되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진단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뭐 맞았었다라고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진단서를 경우에 따라 후발적으로 이렇게 발급해 주시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뭐 남편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시면서 그때 당신이 내 때려가지고 갈비뼈 골절했잖아 하면 또 남편이 그래 네가 말을 들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 녹음을 다 한다. 그러면은 가해자분이 자백한 게 되잖아요. 보통 그런 상황을 자녀분들이 목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학생 때 뭐 아빠가 바둑판을 던져서 엄마 발톱이 날아갔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 확인서를 받는 방법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 자세한 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시기 때문에 내방하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